광산김씨 입도조 김윤조는 고려말 공민왕 17년 신돈이 정변을 일으킬 때에 화를 피해 망망대해를 건너 제주도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전래고도 제주에 들어와 묘역이 조성된 이곳 구자읍 김영리에 정착하여 살면서 훈하게 힘쓰며 예절을 가르쳤기에 덕망이 높았다고 합니다. 입도시조 김윤조의 증조부 되는 김수 장군은 1271년 삼별초난 때 관군을 이끌고 제주도에 건너와 분전하다 순절하였다고 합니다. 오늘 동행한 김원순 문화해설사의 이야기를 참조삼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 시대의 방묘, 고려 때의 방묘가 몇 개 안 남았습니다. 과거에 한 30개 정도 남았는데 후손들이 돈 벌면서 잘 살다 보니까 아이고 하루방묘 이거 초라하다, 다 고쳐버려야 되켜 산땀도 다시 싸불고 공분도 크게 만들어 보니까 원형 보존이 안 돼가지고 이 묘가 기념물로 갈 때 8기가 후보 지역으로 올라갔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경주김씨 여기 계실지 모르시는 경주김씨 검자용 할아버지 묘도 다 수리를 해버려 가지고 뭐 탈락됐고 또 여러 그 성실들이 탈락돼서 결과적으로 4기만 이제 기념물로 지정이 된 것 중에 여기가 이제 기념물로 된 것 중에 하나고, 또 여고 곁에 보면은 탐나고시 제주고시에 고조기 묘라고 있습니다. 그 고조기 묘도 고려 방묘입니다. 네, 거기도 이제 등록이 됐고, 그 다음에 가시리에 가면 청주 한천공묘가 있어요. 거기는 한천공묘는 없고 한천공은 유업이만 있고 그 아들이 있어요. 그 아들 묘가 또 고려 방묘여서 거기도 지정이 돼 있고, 또 이 할아버지, 우리 선조의 할아버지 증조부 되시는 분이 여기 수장군이라고 써졌습니다만은, 그 수장군은 고려 공민왕 때 삼별초난을 제압하기 위해서 제주도의 환해장성을 둘러고 화북천에서 몽골군하고 싸우다가 전사되신 분입니다. 그분의 손자입니다. 이분이 증손자. 네, 그래서 김수장군이 와서 제주도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지만은 사실상 김수장군의 후예는 없지만 가장 먼저 제주도에 도착한 할아버지는 김수장군이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 할아버지가 와서 시족을 번성시킨 게 오늘날 제주도의 광산김씨들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타지에서 오신 분은 파가 다른 파들입니다. 대부분이 광산김씨가 있긴 있지만. 남양홍씨 입도조 홍윤강은 고려말 공민왕 23년에 그의 종형 홍윤이 가담한 공민왕 살해 사건으로 전국 각지를 떠돌다가 조선조 태종 2년에 제주도 조천포구를 거쳐 입도하였다고 합니다. 특이한 점은 남양홍씨 입도조묘는 석관묘로 되어 있는 점입니다. 조천읍 대을리 33번지 꾀꼬리 오름 밑에 자리 잡은 남양홍씨 사당에서 김원순 문화해설사와 남양홍씨 문중회장을 지낸 홍성수 회장의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은 남양입니다. 남양이 어디냐? 지금 같은 양주입니다. 경기도 양주. 네, 거기를 본으로 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자료를 몇 개 뒤지다 보니까 약간 퀘션 마크가 있었습니다. 중국의 남양이라는 곳이 본 근거일 것인데, 청주 한시도 역시 중국이 청주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청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남양홍씨도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그러니까 저희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어쨌든 그런 성씨들이 좀 제법 많이 있고, 우리 선정희 우리 자문위원님의 집안도 원래 본을 어디로 하나 진주로 하잖아요. 예. 근데 원이 어디라고 합니까? 원적이 진주. 원적이 진주. 예. 저는 원나라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원나라. 몽골 때 제주도에 정착한 성씨라고 보시면 알겠습니다.
이건 집집마다의 다그 자기 가문에 대해서 아까도 우리 손통무님한테 얘기했지만 좋은 거는 모투를 시키고 부각을 시키는데 불편한 거는 은닉시키는 게 집안입니다. 우리 집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집안도 다 그렇습니다. 근데 역사서라는 거는 기록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은닉시킨다고 해서 안 알려지지는 않습니다. 홍씨 댁에 우리 홍성수 회장님을 제가 간단하게 소개 올리면 제가 아는 범위내만 원래 고향이 신촌 분이십니다. 과거에 이제 제주도 4.3이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산 증인이시고 지금도 4.3만 하면은 눈이 번쩍해서 정책적인 거나 정부의 일이나 모든 일들을 우리 홍 회장님 아이디어에서 많이 이제 제공되고 있고 그렇게 많이 이제 발전이 되어 왔습니다. 홍씨 집안에서도 상당히 열심히 저도 이제 남양홍씨 책이 있는데 그걸 제가 한 2번 싹 읽어봤습니다. 이걸 옆으로 다 싼 겁니다. 석관면 시신이 이 안에 있어서 가까이 와서 보십시오. 이거는 옆으로 이제 그러면 석관인 거네. 그렇죠. 예. 그냥 석관이라고 보기도 못하고 예.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는 보불범들을 장기하기 위해서 깊이 묻어본 거죠. 그러나 장의사들 얘기는 그겁니다. 그리고 이걸 한번 따각은 허전해 없어요. 이거 아마 6차 빨라야 장사들이 해도 6개월은 걸렸을 거다. 이걸 전부 다 이거는 관을 덮었던 겁니다. 그러나 옆에 게 살 위험이 있고 이렇게 하고 옆으로 이렇게 관 축대를 싼 거. 시기가 우리 왕자인환 설명하다가 2차 왕자인환까지 갔는데 지금 태조 이방원이 보면은 태종 이방원이 보면은 2차 왕자인환을 이렇게 해가지고 형들이 다 가버리잖아요 멀리. 하나님 너하고 살기 싫다게 너가 저기 아나무인격으로 아버지도 모른다 형도 모른다 하느니 너 같은 놈 나 동생 아니야 나 그러니 멀리 가볼게 나 좀 보내주라. 그래가지고 형들이 소원에 의해서 방과 그러니까 정종만 남겨놓고 형들이 다 떠나버립니다. 다 떠나버리는데 그러면 저쪽에 윤자강 할아버지의 어부인은 누구실까? 그걸 제가 설명하고 하는 겁니다. 아까 우리 김영애 입도조 광산리 입도조 갔을 때 흥자조 할아버지가 군기감을 지낼 때 탈로가 나가지고 후손이 여기를 동생이 여기로 왔다 그랬잖아요. 그 7명 중에 한 사람이 이 집안 사람입니다. 그분도 거기 가담했던 사람이에요. 그 가담했다라는 거는 그 당시에 굉장히 높은 직위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홍윤이라는 사람입니다. 홍윤. 홍윤도 그때 7명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분의 그 윤자강 할아버지는 형제가 사형제입니다. 사형제. 사형제인데 배위가 누구냐? 태종 이방원의 세 번째 형 방간의 딸입니다. 딸. 그러니까 태조의 손자가 되는 거죠. 태조 이성의 손자입니다. 손자. 그러니까 왕이 집안의 배위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홍씨 집안에서는 무슨 부원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왕의 부인이 되면 부원군이라고 호칭을 붙입니다. 그러면 대단한 집안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조선 27개 임금 중에서 부인을 가장 많이 배출한 집안이 어디인지 혹시 들어본 적 있습니까? 파평윤씨 집안에 7부인을 배출했습니다. 대단합니다. 파평윤씨 집안에 가면 아주 자랑삼아 얘기합니다. 장모님이 파편주시. 그 저희 집안에는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숙종 임금의 첫째 부인 인경왕후가 광산김씨 할머니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안에도 광산부원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광산부원군. 그 왕비가 태어나면 부원군이 되는 거죠. 그 여기 할아버지네도 부원군이 되었겠죠. 예. 그만큼 이 남양홍씨 집안이 와서 벌쪽을 못했어요. 제가 볼 때는 1401년도에 제주도 왔으면 상당히 많이 벌쪽을 해야 맞는 건데 남양홍씨가 제주도에 얼마 안 돼 마십니다. 그만큼 손이 귀했다. 후손이 귀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꾀꼬리 오름은 뭐 지방에서 말하면은 앵악, 꾀꼬리 앵자로서 앵악이라고 하긴 하는데 학자들이 지형학적으로 봤을 때 오름이 정면으로 북쪽을 향해서 있어야 되는데 한라산을 향해서 거꾸로 있다 그래서 거꾸리 오름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름의 지명에 대해서는 감나라 을나라 하면 싸움이 벌어집니다. 너 얘기도 맞고 나 얘기도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꾀꼬리 오름이 아니야 그 거꾸리 오름이게 아니야 그 꾀꼬리 오름이게 하면 이거는 싸움이 되는 거니까 꾀꼬리 오름이라고도 하고 거꾸리 오름이라고도 한다 라고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건 입도 선묘를 찾아 조상의 얼을 기리는
유익한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